네, 정문창 센터님 모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반도체주가 좋긴 한데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계속 뭐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하이닉스는 또 사실 많은 고객들 만나 보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중에서 하이닉스를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대부분 충분히 펀드에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분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침이니까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일 마지막 테이블에 그 TSMC의 코어워스라는 캐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월 방송 때도 요 차트 테이블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HBM 관련해서 어쨌든 와신 상담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TSMC가 캐파를 지금 보시면 분기에 한 45K에서 85K 거의 2배 가까이 증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코어스 같은 경우에도 TSMC 입장에서도 투자할 것도 많다 보니까 예주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송도에 있는 엠코 엠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엠코 그다음에 대만의 제일 대표적인 세계 1위의 오사트 기업이 AS인데 거기가 이제 스필이라는 대만 기업을 인수했는데 거기서 또 캐파를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삼성도 사실은 뭐 큐브라고 해서 지금 2.5D 패키징 캐파 코어스 캐파랑 유사한 거를 지금 연말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큰 이제 우리가 HBM3, HBM3E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미 이제 무게 중심은 HBM3E로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HBM3의 그 생명 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결국 이제 HBM3에 삼성이 언제 진입하느냐가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HBM3에 뭐 대표적으로 H200 칩, 그다음에 DGX GH200, 네. 그리고 B100이라는 이 블랙웰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이 칩이 보면 4분기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뭐 전체적으로 HBM의 쇼티지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블랙웰이 메인스트림이 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삼성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의 HBM 칩이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밸리데이션을 받을 때도 TSMC 코어스 캐파에서 같이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 뭐 4분기 정도 되면 삼성전자 자체 코어스 캐파, 그다음에 엠코 그리고 스필 뭐 인텔도 사실 캐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분리해서 테스트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이번 CES 가서 뭐 엔비디아가 키노트는 안 했지만 발표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ITX 4080이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 나왔는데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200불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999불에 이제 공급하면서 스펙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엔비디아는 조금은 애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스마트폰이 초기 형성될 때 그냥 혼자 다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통신사가 깔아놓고 애플이 이제 많은 뭐 알프까지도 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항 세력들이 많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출발점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되게 건전한 것 같아요. 우호적인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제품 가격 깎아서라도 또 기회를 만들고 지금은 워낙 초과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의 저항군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칩을 만들고 그리고 AMD랑 인텔한테도 데이터 센터 뭐 GPU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대표적으로 AMD의 MI300X 뭐 이런 제품들. 근데 엔비디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역발상을 많이 하는 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좀 깎아줄게. 그런 상황도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영역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때 조금은 아쉬운 얘기지만 삼성한테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금은 시장이 초과 성장하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거의 많은 물량이 대부분의 물량이 가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맞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마 기회가 생기면 제가 조금 네. 말을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대규모로 물량이 터질 때 삼성한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격을 낮추는 거랑 삼성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저항군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차피 내가 구축한 데이터 센터에서 AI 데이터 센터든 일반 데이터 센터든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들어가서 그게 구동이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최근에 샘 알트만도 그렇고 뭔가 대규모 펀딩을 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이제 열려 있는 저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데 삼성전자 기회가 생긴다는 거는 가격을 낮추는 만큼 조금 저품질의 그거보다는 품질은 아마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근데요. 다만 이제 마켓이 커지니까 HBM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코어스 네. 캐파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TSMC만 코어스 캐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성도 생겨나고 있고 M코 그다음에 스필, 인텔까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제 매스 마켓이 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한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HBM3가 뭐 3분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저는 갈 것 같고요. 다만 4분기부터는 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 뭐 AMD, 인텔 얘들이 AI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서 생산은 TSMC가 하겠지만 이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탑재를 하죠. 근데 이 칩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AMD도 좀 넣어주고 싶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도 앞으로 넣어주겠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아예 FPGA를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특정한 뭐 추론이나 이런 쪽은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인 뭐 구글의 TPU든 아니면 뭐 그 AWS의 트레리엄이랑 인퍼런티아 뭐 이런 칩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네. 재밌는 거는 이 칩을 이제 이렇게 설계도를 ARM이나 암피어 컴퓨팅을 통해서 설계를 하지만 또 마지막 그 협력은 마벨,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해주는데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것까지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커스텀 칩 비즈니스를 엔비디아가 준비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약간 성격이 애플하고 다른 거죠. 다 해줄게. 그리고 그러네.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 깎아줄게.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은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되게 애플 대비 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확장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삼성은 좀 더 의미 있는 파일을 차지할 건데 근데 다만 제가 봐도 지금은 이제 HBM3E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물량을 삼성이 가져가기는 만만치는 않을 어렵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될 HBM4부터는 공법이 좀 많이 바뀌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삼성이 HBM을 납품 못하는 게 예. 엔비디아가 어떤 장벽을 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삼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는 니네 건 안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SK가 지금까지 이제 잘 만들어 왔고 근데 삼성이 만든 게 아직까진 거기가 안 되니까 엔비디아가 안 받아서 납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워낙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 지금이라도 삼성이 정말 잘 만들면 예. SK보다 더 잘 만들면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열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의 기회가 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의 기회가 없어서 삼성이 못 파는 게 아니고 삼성에도 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니까 뭐 잘 만들면 당연히 그 뭐 엔비디아가 안 받을 일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뭐 그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그게 가장 예. 큰 팩트인데 예? 문제는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정치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좀 뭐가 또 그런데 있군요. 이 보시면 이렇게 HBM을 공급해서 네. 코어스는 지금은 100% 다 TSMC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테스트도 다 이제 TSMC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코어스에 들어갔을 때 테스트도. 그래서 아마 TSMC가 테스트할 때보다 삼성이랑 오사트가 테스트할 때는 조금은 좀 지금 더 이제 제가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네. 그러니까 TSMC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TSMC는 어쨌든 SK보다는 삼성을 더 견제를 많이 하니까 갖고 와도 조금 테스트에 있어서 뭔가 조금
저 감점 같은 걸 좀 주는 게 아닌가는 아니, 이게 뭐, 추정 물론 정도- 제품이 제일 중요하고 뭐 예. 발열이나 이런 거를 다 잡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너무 지나치게 엉겨가면 이제 테스트에 통과하기가 만만치는 그럴 수도 않거든요.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예주가 많아지면 네. 그때부터는 엔비디아가 더 주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둘 다 TSMC랑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엔비디아는 과거에도 보시면 우리 게이밍에 들어가는 GPU는 삼성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3000 RTX 3000 시리즈를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4000 시리즈부터 다시 TSMC로 게이밍이 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 따는 이제 100% 다 TSMC가 했는데 어쨌든 그 TSMC도 코어스에 대한 그 많은 또 생산 하여튼 원가에 대해서 네네네네.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 잘하기 사실 바라죠. 근데 일부 우리 언론 기사 뭐 이런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약간은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운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하고 엔비디아가 끝났다. 네, 그런 네, 뉴스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온화하면 할수록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룸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왜 못하냐를 하면 그 짧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네네네네.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시간이 전체 수요가 커지는 시점부터는 어쨌든 기회가 더 생길 거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그 기회의 배경에는 TSMC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구워서 하기보다는 TSMC는 웨이퍼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GPU 웨이퍼만 주면 나머지 HBM은 뭐 삼성이 공급하든 하이닉스가 공급해서 오사트든 삼성이든 자체적으로 패키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의 품질 이슈, 뭐 발열 이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TSMC가 다 컨트롤하는 구조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TSMC가 지금 어찌 보면 갑이네요. 왜냐하면 혼자서 다 모든 걸 다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런 루머가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루머. 건 아니고 인텔이 이제 TSMC의 그 한테 코어스 캐파를 인텔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좀 하여튼 웨이퍼를 달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웨이퍼는 TSMC가 줘야 되거든요. GPU는 이 4나노 GPU는 다 TSMC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거는 시스템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탈 이제 생산을 이제 TSMC가 지금까지 100% 다 했다면 100%는 아니었어요. 엠코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엠코도 어느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엠코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든 인텔이든 스펠까지도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이때부터는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삼성의 잘못이라고 저도 봐요. 삼성이 네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네네네네. 다양한 생산 옵션을 고려해서 뭐 머프든 뭐든 다 검토를 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았다면 이 정도로 좀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네네. 같은데 가장 큰 거는 삼성에 저도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우리가 사실 산업도 보지만 결국 주식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더 세게 사야 되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은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살 수 있는 룸이 없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가면 삼성은 계속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게 미약할 거냐를 보면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아마 네네. 연말 되면 좀 더 룸이 생길 거고 자체 코어스 캐파를 구축을 했는데 TSMC가 웨이퍼를 안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웨이퍼는 엔비디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은 더 이제 그리고 결국 이제 시간의 문제면 결국 주식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주식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원히 안 될 주식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시간이 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네. 특히 작년 뭐 12월 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좀 넘어오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네네. 아마 저는 연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좋은 네. 시장 다 지나가고 그런 건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이 보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이제 자체 칩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TPU, MPU 뭐 CPU에는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근데 이렇게 이런 제품들에도 다 이제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AMD를 좀 키우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3E 같은 경우에도 이제 AMD든 아니면 구글의 TPU 중에서 넥스트 버전에 이제 HBM3E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랑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혼자서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팹리스고 그리고 이제 영역 확장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큘리스 클라우드도 있고 물론 뭐 3D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은 공공의 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삼성이 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애플이 보면 공공의 적이 됐다가 결국 안드로이드가 개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공공의 적이 좀 되니까 당연히 자체적인 솔루션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AMD나 이런 애들을 좀 키우려는 그런 시도는 당연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파이는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애플 같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가격 깎아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그 우리 DGX GH200이라는 슈퍼칩이 있거든요. 네. 그 슈퍼칩 같은 경우에는 CPU를 이제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서버 단에. 근데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랑 같이 결합이 돼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U랑 GPU를 같이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한테 다 사면 조금 더 이제 CPU에 있어서의 가격 부담이 되게 적은 그 정도의 네, 솔루션을 네. 주고 뭐 전력 소모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조금은 이제 뭐 좀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가욕은 별로 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왜 이래 많이 부리느냐?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네네네. 가욕을 부리는 거지만 이렇게 새로운 대안이 많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또 열려 있는 자세. 그래서 제가 아까 커스텀 칩 비즈니스를 엔비디아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브로드컴하고 마벨이 하던 것까지 내가 대신 해줄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비디아는 되게 그런 면에서는 좀 열려 있는 기업 같고, 근데 이 서로 잘 되자 할 때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HBM 비즈니스는. 예. 그 말로서 네네네. 제가 좀 대신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신들한테 이렇게 물건 갖다 주는 회사가 딱 한 회사 하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인지상정이죠. 사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누구나 다 네. 팹리스든 세트 회사든 네네네. 누구든 다 요구하는 거죠. 근데 예. 그게 못 해준 게 아쉬운 거고 다만 이게 영원히 못 할 거냐 그건 아닌 거고 그건 일단 아니고. 이번 공법에 범프를 쓰는 공법까지는 당연히 하이닉스 주도권에서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파이가 워낙 커지고 다른 또 회사들도 생겨나고 근데 다른 회사의 삼성의 HBM3를 공급해도 주가는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엔비디아에 가야지 주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엔비디아 향. 예, 왜냐하면 나머지 AMD에 가고 클라우드 사업자의 HBM3 이런 거 공급해도 시장은 높게 평가를 안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얘기지만 그냥 엔비디아에 들어가야지 주가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4분기에는 자체적으로 코스를 네. 구축하는 오사트랑 삼성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캐파만 확충했는데 엔비디아도 그러겠죠. 야, 저희들 캐파 확충했으니까 뭐 TSMC 웨이퍼 줘라. 그러고 나서는 아마도 저는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물론 가장 큰 건 품질이에요. 네, 퀄리티가 네, 네. 발열이든 뭐든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에서 하는 거와 최소한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아마 극복해야겠죠. 시간이 지나면 네. 극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이 그 굉장히 쇼티지 상태잖아요. 쇼티지 그러니까 상태인데 이제 리드 타임이 좀 짧아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짧아지는 배경에는 오사트들이 캐파를 구축을 했거든요. 오사트는 뭐예요? 오사트가 이제 예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하는 회사들인데요. 아. 엠코 뭐 ASE 같은 회사들인데 그런 ASE는 회사들이. 자회사의 스필이라고 있거든요. 인수한 여기가 이제 캐파를 확충을 하면서 이제 걔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네.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리고는 네. 있었는데 이제 쇼티지가 이렇게 나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 무슨 뭐 칩 때문에 늦을 수도 있고, 혹은 뭐 HBM이 늦게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패키징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제일 쇼티지가 나는 제일 큰 원인은 뭐예요? 코어스하고 HBM입니다. 코어스랑 HBM인데 코어스 캐파는 아마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풀릴 것 같아요. 코어스가 그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코어스입니다. 뭐 이렇게 이게 코어스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제품이 패키징 같은 건가요? 패키징이죠. 왜냐하면 이게 네. 이제 GPU고요. 네. 이게 HBM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고 이게 이제 프리치 BGA인데 네. 이렇게 다 패키징하는 거를 코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라와 있는 칩이다. 그러니까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 줄임말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HBM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그 코어스. 패키징하는 두 가지가 제일 바틀렉이죠. 쇼티지의 이제 예. 원인이군요. 예, 그 예. 중에 이제 하나인 SK는 어쨌든 HBM 갖다 예. 대는데 이제 잘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예, HBM을 어차피 엔비디아랑 같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맞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을 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징 캐파 자체도 예. 지금은 TSMC만 갖고 있다가 뭐 물론 엔코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확충하고 있어가지고 하반기 되면 이 코어스 캐파의 바틀렉은 상당히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럼 남아 있는 바틀렉은 HBM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램리서치 실적 자료를 보시면 네. 지난 4분기 램리서치는 원래 랜드 매출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어차피 3D 랜드 애칭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랜드는 투자가 없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미미하고요. 네. 디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다 보면 HBM 들어가는 드라이 애처 장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램리서치의 매출액이 급증하는 걸 보면 디램 쪽에서 네. HBM 캐파 투자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4분기 되면 HBM도 어느 정도는 이제 쇼티지가 좀 해소가 될 거고 그 중심에는 삼성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주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 뭐 극명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예, 예. 뭐 엔비디아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들과의 차이도 있으나 국내 반도체 두 개 회사의 차이도 또 만만치 않게 크게 나고 있어서 예.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뭐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변 그 서플라이 체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왜냐하면 HBM3 그다음에 블랙엘 이런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초과 수요가 많을 거고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기부터는 어쨌든 삼성도 저는 네. 진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안 간 게 그때부터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그 HBM 서플라이 체인 뭐 장비 회사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마 4분기부터는 주가가 물론 이제 체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HBM 서플라이 체인은 아직은 뭐 여전히 선호를 해야 되겠지만 4분기부터는 변곡점이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본다면 저는 뭐 우리 메모리 기업보다는 여전히 미국의 뭐 엔비디아든 아니면 IP를 주는 ARM이든 아니면 최근에 재미있는 현상은 이렇게 ARM CPU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뭐 인텔 AMD가 매출액이 주는 것도 있지만 AWS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라비톤이 이번에 또 네 번째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CPU를 이제 합니다. 올해 말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TSMC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텔의 서버 CPU 매출액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ARM 진영이 성장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따른 이제 모든 수혜를 또 TSMC가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우리 기업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다. 예, 저는 뭐 한국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네. 해외 기업들이 훨씬 더 좀 더 노이즈가 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그냥 투자하겠다 그러면 3사 중에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제가 마이크론 포함해서. 봤을 때는 아직은 하이닉스가 좋은 것 같고요. 예, 근데 4분기부터는 삼성한테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메모리가 지금은 HBM이 수율은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DDR5는 수율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DDR5 마진이 HBM보다 높을 건데 사실 HBM뿐만 아니라 DDR5도 삼성이 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면에서 이게 DDR5는 삼성이 잘하고 HBM은 하이닉스가 잘하는 구도면 당연히 뭐 그런 관점에서의 좀 뭐 변화도 필요한데 DDR5도 또 삼성이 분발해야 될 게 많아서 아직은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대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는 거는 이번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가 저도 사이클은 전혀 모릅니다. 알기도 힘든데 뭐 트렌드 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 4분기에 이제 서버 DDR5랑 PC DDR5 가격을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약간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락일지 아닐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네.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제품은 4분기에도 오르는 거로 추정을 해놨는데 PC DDR5랑 서버 DDR5는 하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너무 되게 AI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4분기에 그런 게 만약에 정말 맞다면 좀 상승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바로
왜냐하면 제가 기업들 만나봐도 다 그렇게 합니다. 네, 6개월 네, 정도는 보이는데 그 이상은 안 보인대요 지금은 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쪽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을 3분기까지 많이 올려줬으니 네. 그다음부터는 좀 속도 조절하겠다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의지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AI온 디바이스를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짧게만 예. 좀 여쭤보면 그 디바이스에 만약에 AI 탑재가 많이 되면 예. 메모리 수요가 디바이스별로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거랑 큰 상관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매개 변수 이슈인 것 같아요. 매개 변수가 뭐 수천억 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사실 S24 플러스만 디램이 이제 8에서 12기가로 갖고 나머지는 디램 용량이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매개 변수가 많아지면 뭐 디램 컨텐츠도 올라갈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비전 프로처럼 예. 그냥 아예 그냥 LLW 같은 니어 메모리가 붙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AI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NPU가 들어가고 또 요구하는 스펙이 D램에 이제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최소 스펙이 올라갔거든요. 네. 8기가에서 16기가가 이제 미니멈이 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AI PC 쪽은 컨텐츠 그로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네. AI PC가 얼마나 많은 파일을 차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은창 센터장님이었고요. 네.